요즘 자주 발생하는 흉기 난동, 칼부림, 이 주제 올해 논술에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논술에 나오는지 정리 잘 해드릴 테니까 올해 2024학년도 논술 준비하신 친구들은 반드시 꼭 들으세요. 대입, 편입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의 사회 이슈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입시에 반드시 나올 만한 이슈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칼부림, 폭력, 학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술 주제로 나올 수 있는지를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편입 논술, 대입 논술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폭력이라는 어떤 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큰 테마가 나눠져서 과연 이 폭력은 정당화될 것인가, 정당화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대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이 정당하다라는 입장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기 방어 기지로서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능동적인 측면에서의 폭력이 아니라 방어적 의미에서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주장을 논리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따르기 위한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혹은 자신의 사상 이런 것들에 따른 폭력의 정당성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 뭔가 어떤 특정 가치관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폭력이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폭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폭력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폭력의 종류를 나눠가지고 물리적 폭력과 그 다음에 언어나 정신적 폭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각각의 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폭력은 그래도 인정될 수 있다. 어떠한 폭력이 사회 전체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걸 볼 때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가지를 칠 수 있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폭력은 폭력의 범주나 범위가 크고 작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희생에 대한 폭력을 긍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에 대한 탄압, 폭력이 전체적인 공동체 맥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폭력이 긍정되기도 합니다. 폭력의 범주, 범위라는 잣대를 또 잘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서 폭력이 긍정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대성과 절대성의 개념을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상대적으로 폭력의 범위가 사람마다 이제 수인하는 한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톡 치는 정도로도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가슴을 탁 치면서 야, 너 그럴 수 있잖아. 이것도 그냥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폭력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폭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는 이런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입장으로는 첫 번째로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언어든 물리적이든 이런 것들은 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한 발 물러나게 되면 계속 2발, 3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 존엄성을 얘기하면서 폭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안정성입니다. 폭력이 만행하게 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불안전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 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간접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비용은 결국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칼부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칼부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특수 기동대가 배치되고 무장 경찰들이 순찰을 하게 되는 인력 전부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형성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생산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액이 총 2,100조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거의 6조에서 7조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소비가 되거든요. 카드 결제액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장인데 이게 하루 이틀만 만약에 마비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접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가지고 폭력이 사회적 재반 비용을 증가시키는구나,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구나 이런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신뢰의 감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신뢰가 감소하게 따라서 개인과 개인, 상호간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신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불신은 결국 사회 전체적인 어떤 거래 비용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폭력에 따른 희생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어떤 칼부림이나 아니면 학폭도 마찬가지고 약자들이 이런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 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갈등의 심화가 되면서 결국 이것이 사회 전체의 균열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이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 규범 질서의 와해입니다.
법과 규범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개인을 처벌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죄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감정과 개인이 직접 법을 구제하게 되면은 법을 집행하지 않고 폭력, 무력으로서 집행하게 되면 이게 역시도 결국은 법이라는 사회 근간 기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규범 질서의 와해, 붕괴 역시도 이 폭력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력에 따른 정당성에 대한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 이 양입장을 모두 다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은 올해 2024학년도 입시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한 주제는 사실 매년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앞으로 계속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이슈를 잘 공부하시고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립보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사회 이슈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이슈가 과연 어떻게 논술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이슈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세합사의 사회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